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주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험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뭔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건데, 우선은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라는 느낌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면서는 생각보다 술술 풀리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글씨 하나도 안 보이죠. 저도 알아요. 네,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확인을 못 하실 거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인지학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교과서 2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 그 올림포스 부교재에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이 한 1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지문 하나, 요 정도가 시험 범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험 범위가 적다라고 해서 문제가 쉬운 건 아니죠. 시험 범위가 많다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번에는 시험 범위는 적었는데 그 적은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를 이리저리 잘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우리가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정법 공부를 다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의 노력과 친절한 마음이 없었다면이라는 이 말을 보자마자 이거 가정법 특수구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거를 보셨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could have pp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문장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특수구문 중에서 없었다면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걸 쓰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시면 단어 변형 가능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는데 have가 나온 걸 봐서는 이게 had it not been for를 쓰라는 뜻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셨으면 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사실 잘려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had it not been for로 시작하는 문장을 구성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문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뭐뭐가 없었더라면에 해당하는 특수구문은 but for로 쓸 수도 있고 without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로 쓸 수도 있고, 이거 외우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f 지우고 도치시켜서 had it not been for로 문장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have를 보는 순간 눈치껏 이거 had it not been for로 쓰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는 마치 그들이 그의 가까운 친구와 가족인 것처럼 느꼈다라는 요 문장에서는 여기 답에 보이는 것처럼 as if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 준비 공부를 하면서 as if 가정법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as if 가정법.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주어 1, 동사 1, as if, 자, 칸이 약간 모자르니까 밑에 쓸게요. 주어 2, 동사 2 이렇게 있을 때 as if 가정법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as if 가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과거 동사면 우리는 가정법 과거로 볼 거고, 동사 1과 동사 2가 같은 시점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에 had pp가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얘보다 얘가 더 예전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정답을 잘 쓴 친구 답안을 한번 보면은 they were 이라고 적혀 있죠. 가정법 과거로 문장을 구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서술형 1번도 그렇고 서술형 2번도 그렇고 이 정도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답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그냥 가정법이라는 게 있구나만 알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부족했던 학생들은 설마 나오겠어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이 문제를 보고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외우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들은 나오는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외웠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암기를 할 때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 3번 문제를 3번 고난도 문항 디테일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서술형 6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6번 문제인데 위아래로 길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좌우로 배치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글씨가 좀 작을 수는 있는데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하나씩. 자, 선택지 A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이거는 이때를 확인하라는 문제고 has been held를 확인하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를 보고 has been held 수동의 형태를 보고 이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는 패스. 자, B 보시면 What one laughs and the other does not 이라는 문장에서는 이거를 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the other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does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우선은 w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뒷문장의 완전성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을 쓸 수는 없어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he other는 another와의 the other 중에 뭐가 맞아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이거 여러 번 공부해서 알고 있죠.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는 the other, 막연하게 또 다른 하나일 때는 another,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the other 맞다. 이 부분은 맞네. 그 다음에 does 같은 경우는 대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does는 이 laughs라는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이기 때문에 does를 쓰는 게 맞다. is를 쓰는 게 아니고 does가 맞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B는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틀린 거 찾아냈죠. 자, C 같은 경우는 enforcing their norms and regulating behavior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 ing와 ing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사구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ing라고 해서 무조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ing가 나왔으면 분사구문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없어 그럼 ing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동사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는데 C는 분사구문이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D 한번 봅시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이제 D 선택지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냐면 The ultimate goal of anyone who studies another culture such as ancient Greece 하고 이렇게 닫으면서 여기 동사 자리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ultimate goal이라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has, 수일치 맞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수일치는 맞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와 같은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 문장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has를 쓰는 게 아니고 비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비동사를 써야 이다 라는 의미가 나오죠. has가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가 돼버리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이거는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has가 아니고 is가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뭐 납득은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어법 문제거든요. 어법 문제.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has를 is로 고쳐라 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어법일까? 이걸 어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뭐 출제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너무 건방질 수 있기 때문에 출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has를 is로 바꾸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답안지 아마 나와 있었을 거고, 자, 이 같은 경우는, 선택지 2 같은 경우는 좋아요. 어디를 물어보는 거냐면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is 하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exploration이 아니고 to explor이라고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어법적으로 맞다라는 정답지가 아마 정답지를 아마 받으셨을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뭐랄까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죠. 명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해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exploration이라는 명사를 적어버리는 건 틀렸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 얘가 틀렸고, 이게 뭐였죠? B. B하고 E가 틀렸다. 그리고 아까 D도 틀렸다. 이렇게 세 개가 아마 정답이었을 겁니다. 뭐랄까요?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내는 어법 문제랑 느낌이 비슷한 애들이 있고 좀 다른 애들이 있죠. 이렇게 좀 다른, 소위 말해 내신형 어법 문제에서 다들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치로 누적을 시켜두시고 다음 시험에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자, 이제 4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약문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지금 요약문을 풀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약문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오답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틀릴까요? 우리가 오답률 왜 많이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문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 번 봤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약문을 채우시오 라고 이렇게 제시된 요약문은 처음 보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군다나 선택지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나는 너무 어려워, 나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은데, 이러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요약문 문제를 잘 풀 수 있냐에 대한 정답은 평소에 어휘 학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되지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하고, 요렇게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구문 학습하고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두어야 내가 시험 문제에서 요약문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가 않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몇 개를 보면서 느끼셨죠.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나 이런 거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유형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 잘 하셔서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참고하시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